우스아이아 저널에 의하면 약 일주일 전에 우스아이아의 부두가 마도술에 의해 파괴돼서 지금은 모든 배가 기능을 상실한 상황이라고 해요. 타임키퍼, 혹시 재건의 손이나 배신한 제노부대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그건 확신할 수 없어. 하지만 우스아이아에 도착한 지 벌써 며칠이나 지났는데 이곳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 프리브리즈 사고 후로 재건의 흔적이 끊기고 말았어. 재건의 손은 알려지지 않은 구석진 곳에 숨어있는 것 같아. 일반인이 쉽게 발을 디딜 수 없는 그런 곳 말이야. 아니면 우스아이아를 떠났을 수도 있고. 그들은 더 이상 전처럼 각지에서 적극적으로 폭풍우를 일으키지 않고 있어. 이건 좋은 소식이 아니야. 어쩌면 더 끔찍한 일을 꾸미고 있을지도 몰라. 목격 정보가 사실이라면 재단이 나방으로부터 얻은 중요한 단서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야. 배신한 이고르 일행이 도레스 씨를 우스아이아에 데려온 게 확실한지 말이야. 하지만 타임키퍼... 우리가 티아라 델프에구에 도착한 후로 재단은 이곳을 샅샅이 조사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이곳이 재건과 관련이 있다면... 우스아이아에서 가장 가까운 재단 지부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인데 3200km나 떨어져 있어요. 그래, 재건의 손이라면 치소스 마을에서 했던 것처럼 그 사이에 얼마든지 이곳에 침투했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도레스 씨를 찾는 임무도 시급한 건 마찬가지야. 아쉽게도 우리에게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어. 우스아이아는 그리 큰 도시가 아니니 재건의 손이 이곳에서 활동했었다면 분명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알겠어요. 임무는 반드시 완수할 수 있을 거예요, 타임키퍼. 정말 가버렸나 보네. 어쩔 수 없지. 그럼 이제 만날 수 없겠네, 레콜레타. 는 제대로 된 작별 인사가 아닌데. 마지막으로 시를 하나 주고받고 카페에서 돌아가며 울프면서 눈물 속에 영원히 새길 수 있었는데. 하지만 위대한 마도학자 시인의 말대로 이별이라는 불행을 축하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겠지.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 분 다 앉으세요. 민트를 추가한 마테차 하나 주세요. 감사해요. 도레스 씨를 찾고 있나요? 표정을 보니 그분이 두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것 같네요. 네. 도레스 씨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자세히 이야기해줬으면 합니다. 얼마든지요. 도레스 씨는 먹구름이 태양을 가린 어느 오후에 만났었어요. 볼리바르 맨션 밖의 거리에서 편지를 붙이러 서둘러 우체국으로 향하던 중 눈이 먼 사람을 만났어요. 갑자기 저를 불러 세웠는데 정말 신기한 순간이었죠. 제게 다가와 제 스웨터에 끊어진 실을 묶어줬는데 모든 것을 망라하는 듯한 신성한 동작 같았어요. 손에 쥔 편지를 떨어뜨릴 뻔한 정도였죠. 혹시 저기가 어떤 곳인지 아시나요? 그 사람은 어느 한 방향을 정확하게 가리켰는데 그건 자신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데 말이에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저기는 카밀라 교도소예요. 설마 저기가 목적지인가요? 그곳에 가고 싶다면 제가 안내해드릴 수 있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제가 가야 할 길은 이미 찾은 것 같네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신은 그녀에게 책과 동시에 어두운 밤을 하사했죠.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응? 전 이상한 사람이 아니니 걱정 마세요. 작가이신 것 같은데 맞나요? 저도 마침 소설을 쓰고 있거든요. 머지않아 당신이 제 소설에 등장할 거라는 예감이 들어서요. 아시다시피 영감이라는 건 마치 불청객처럼 부르지 않아도 찾아오는 법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모든 걸 기록하기로 했어요. 지금도 그분의 미소가 기억나요. 특별하면서 아득한 미소였죠. 시간, 본질, 그리고 세기를 모두 합한 것을 뛰어넘는 미소였어요. 좀 갑작스러울 수도 있는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당신에게 문학이란 건 뭔가요? 네? 정말 어려운 질문이었죠. 그건 상작의 영역을 뛰어넘는 질문이었어요. 당신은 문학을 추구하는 작가잖아요. 그 갈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솔직히 그 질문에는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자면 문학은 문학일 뿐이에요. 누군가를 대신해 질문에 답할 수는 없어요. 자신에 관한 문제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요. 어쩌면 문학이 할 수 있는 건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던지는 것뿐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게 바로 제가 당신의 직업을 함부로 추측한 이유이기도 해요. 그렇군요. 아주 흥미로운 의견이네요. 그래서 그건 어떤 느낌인가요? 느낌이요? 이제 막 말을 배우고 있는 어린아이가 책 첫 페이지에 첫 단어를 읽으려고 애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잠깐만요. 이 비유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더 교묘하면서도 직관적인 표현이 있을 텐데.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는데 그분은 여광 속에서 손을 가볍게 흔든 후 우수아야의 가랑눈을 뚫고 교도소를 향해 가버렸어요. 그러니 도레스 씨는 카밀라 교도소로 향한 게 분명해요. 언제 만났나요? 사흘 전일 거예요. 그날은 잠시나마 햇볕이 따뜻해 거리의 눈이 다 녹아버린 날이었죠. 필요하다면 제가 카밀라 교도소에 대해 다시 설명해드릴게요. 사흘 전이라면 타임키퍼, 어쩌면 그녀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바로 카밀라 교도소로 가봐야겠어. 네, 바로 그거예요. 아니, 그렇게 단칼에 결정을 내릴 줄이야. 정말 박력 넘치는 분이네요. 이걸 뭐라고 해야 할까요? 믿을 수 없는 우연이 너무나도 쉽게 찾아오면 사람들은 너무 구린 클리셰라고 하면서 작가의 데우스 엑스 마키나를 의심하죠. 그래도 괜찮아요. 낮이 4시간밖에 안 되는 계절에 마도학자를 수감하는 역사를 이야기로 삼고 있는 마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놀랍지 않을 테니까요. 도와줘서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레콜레타라고 불러주세요. 전 버틴이라고 해요. 이쪽은 소네트. 저희는 성 파블로프 재단 사람이에요. 안녕하세요, 레콜레타 씨. 도움이 돼서 정말 기뻐요. 버틴, 소네트.
세상에 이런 우연이! 두 분은 카밀라 교도소로 가야 하고 저 또한 카밀라 교도소로 가야 하거든요. 결국 우리는 카밀라 교도소에서 만나게 되겠죠. 어쩌면 이런 게 바로 마도 학자의 숙명이 아닐까요? 레콜라타 씨는 왜 카밀라 교도소에 가시는 거죠? 그건 당연히 문학적인 이유 때문이죠. 아무튼 지금부터 우리는 친구예요. 그럼 출발하죠. 이 지역에 대해 잘 알고 길을 안내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